저는 영성마을 사회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채몽입니다. 마을 활동한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소리 많이 듣는 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마을 어떤 마을인가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변에 깨끗한 빌딩들이 돼 있고 교육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하고 영화관이 있고 쇼핑하기 편한 그런 마을, 그리고 그 옆에 그 마을에 공원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인 그런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어느 누구를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술이 고플 때 누구든지 불러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거. 언제든지 맨발로 스리퍼를 신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서로. 근데 아파트 단지들 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공원도 잘 돼 있고 숲도 잘 조성돼 있고. 근데 이웃 간에 층간소음 다툼 많이 있고요. 이웃 간에 단절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파트 생활 아닌가요? 주변에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살 때에는 그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옆집에 살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대부분 다 알았거든요. 지금 그거 아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래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옆집 아이가 와서 배고프다고 와서 칭얼댈 때 어르신들이 밥을 내주고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간 오해받기 십상이죠. 근데 그러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마을.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옛날 자연불학이었을 때 한 120여호가 살았는데 주로 논농사 위주의 그런 논농사를 짓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때는 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마을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누구 집에 손님이 왔다. 아이들은 우르르 가서 그 손님이 누군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자꾸만 꿈꾸는 게 있습니다. 옛날 그런 마을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봅니다. 마을에 원래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회관이 있었는데 우리 선대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해서 만든 회관이었어요. 우리 마을이 1990년도 초에 재개발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농사짓던 농가 밭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원주민들은 거기서 보상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대부분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마을은 아파트 단지 속에 들어있는 작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라이팬 속에 프라이 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노른자가 박혀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원주민과 새로운 이주민,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이상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과 아파트 주민 간의 이질감이 굉장히 커지는 과정에 저희들 마을 회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원주민들은 다 떠나서 없으니까 그러한 과정 많이 싸우고 토론하고 많이 싸우면서 술자리에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주민들 간에 맺히는 걸 풀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관하고도 합의해가면서 지금의 번뜩한 건물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거 재미난 공동체입니다. 저희들 여기 자료에 있듯이 공동체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 저희들 그걸 위해서 저희들 부녀회가 있고요, 마더센터가 있고 노인회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회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부녀회도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을 활동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습니다. 대부분이 높습니다. 6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젊은 주축을 세우기 위해서 마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더센터는 40, 5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그래도 그 활동력이 있고 젊은 층의 그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을 마더센터와 도자기 공방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젊은 엄마들의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축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더센터에 주체가 들어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팬데믹 상황이 와서 지금 모든 상황이 올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 모두 함께 행복한 마을 영성미 그랬는데 저희들 원래 우리 마을 이름이 영성미입니다. 옛날에 이 마을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옛날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동네는 갯벌이 동네 원 동네 요 외에는 갯벌이었습니다. 한강을 통해 인천 앞바다 물이 한강을 통해서 김포를 통해서 이 마을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가 일제시대 때 간척 사업을 해서 평야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평야지대가 됐는데 그 영성리의 밑자는 물이 질펀할 밑자입니다. 여기에 물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 개발되기 전에는 큰 비만 오면 여기 홍수되던 동네예요. 이 동네를 비롯해서 저 김포까지 여기 상동 부천까지 다 물 차던 동네인데 그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그러한 홍수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영성리, 물이 많던 동네예요. 저희들이 하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들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고 마더센터가 있어요. 그 마더센터라는 건 공동작업장인데 저희들이 이름을 바꿔서 마더센터와 도자기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거기는 젊은 엄마들의 공간이고요. 아이들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우리 주민들의 공간이고 어르신들의 공간이고 거기에 또 우리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수강생들, 우리 동네 주민들의 공간이 됐습니다. 저희들 마을이 운영되는 기본 주체는 마을 주민이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이 2019년 말 현재 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현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건물에서 문화교실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거든요. 마을회관에서 하는 교실은 노래교실이 있고요. 탁구교실이 있고 사교 댄스 요가가 있습니다. 이건 교실로 운영해서 저희들 마을 자체에서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이건 구호나 시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 스스로 10,000원씩 후원하는 그 기금 후원금에서 나가는 강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교실이고요. 동아리는 10명 이내 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아리를 묶어서 저희들 교실을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기타 동아리, 성악 동아리, 문예화 동아리, 미녀 동아리, 민화 동아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 도자기 동아리까지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야의 활동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1년에 저희들이 가장 큰 분야의 활동 중에 하는 게 10월 달에 바자회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모시고 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 식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만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원 회원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대 단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주축들이 다 60대 중반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미래에 간다면 다 70대가 돼요. 그래서 마을 활동의 주축을 새롭게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기 위해서 마더센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마더센터를 처음 만들어서 지금 3년차 됐는데 지금 주체가 확실히 섰고요. 지금 3년차에 마더센터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팬데믹 상황으로 그것도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마더센터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인테리어를 하는 장면입니다. 나무를 재료들을 사다가 직접 다 재단을 해서 마을에서 가구를 만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만든 공방에서 아이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에 간 1층은 노인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의 주 공간은 노인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노인분들 노인 교실도 하고요. 저희들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이제 그 문화 교실도 열고요. 2019년대에는 이러한 활동들에서 어른들신들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거 했고요. 실버 영화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발전에 이사진 참여도 노인회에서 총무님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마을 봉사활동들을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 행복한 마을, 저희 공간을 많은 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영리 목적으로 대여를 전혀 대관을 안 해주고요.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영리 목적이 아닌 마을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 장애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폐우들 있죠. 자폐우 장애우들이 10여 명이 마을에 와서 활동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인 자폐우들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 없는, 모일 곳이 없는 그런 자폐우들이, 성인된 자폐우들이 10여 명, 보호자까지 20여 명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을에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 뭔가 조금 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젊은 친구들의 참여율이 이제 좀 부족합니다. 젊은 친구들 참여하면 저희들 마을 활동은 잊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제입니다. 저희들 문화교실을 하는 장면이고요. 바자회 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거 이제 저희들 이제 이렇게 활동한 것들 대충 있고요. 건물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바닥만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마을 총회를 했습니다. 마을 총회를 하면서 이제 건물에 대한 거, 구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 정상 이제 그때 조합도 결성하기로 하고 그때 마을 주민들의 총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2018년도에 출발을 시킵니다. 협동조합에 이제 하는데 처음에 10명이 출발해서 지금은 협동조합 이사진이 2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전 이제 협동조합에서 지금 2020년 초에 제가 이제 건물을 부평구청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영성 두레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개편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모든 결정은 작은 결정은 이사에서 하지만 큰 결정은 1년에 2번 마을 주민 총회를 합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래서 그 큰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고요. 작은 운영에 대한 것들은 마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사진 출발해서 마을 조합원들 이렇게 이제 CMS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50명, 70명, 90명에서 한 150명까지 갔다가 현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 문화 강습도 한 250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모든 게 다 샷다운 됐고요. 지금은 그러지만 나중에도 젊은 엄마들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러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거, 문화교실 그 재료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도 활동해서 그거 이제 도자기 같은 거 집에서 흙으로 빚은 걸 갖다가 이제 건조한 걸 갖고 오면 이제 도자기 구워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달 이제 이게 저희들 쓰는 돈,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이렇게 하는데 아마추어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치가 못해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번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바꾸면서 이제 회계사, 저희들 마을을 담당하는 회계사를 지정을 했고요. 저희들 이제 모든 결정은 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사회 할 때 엄청 싸움들 많이 합니다. 우리 피 터지게 싸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싸우지 않는 공동체 보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저희들 정말 싸움 많이 하거든요. 싸우고 나서 바로 또 술자리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그 이사진들의 단결력은 굉장히 끈끈합니다. 회의할 때 반대 없는 회의하는 공동체 존재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저희처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건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도 인천에 6개 마을이 모여서 자연불학 6개 마을이 모여서 공동체를 합니다. 6개 마을이 모여서 이제 인천시하고 대화를 하는데 22일 날 이제 6개 마을 대표들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간담회를 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활동하는 주민들이 똘똘 뭉치면 참 재미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싸움 많이 하셔야 돼요. 술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져요. 내내 하는 공동체 유지되는 건 못 봤습니다. 2, 3년 가면 무너지더라고요. 싸움하십시오. 지지볶고 싸우시면 운영돼요.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내내 하는 회의 하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면 취하고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느릿느릿 주변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하면 공동체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도 이사진들 회의할 때도 그래요. 싸움 많이 합니다. 그 싸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심을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을 위해서 자기 열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움 많이 하십시오. 열정이 있는 회의는 싸움 많이 합니다. 그래야 술을 마시잖아요. 술 많이 마십시오. 핑계거리 만들고요. 그리고 또 회의하고 또 싸우고. 내내 하는 회의들 보면요. 대부분이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회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회의를 하는 공동체 보면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침묵해도 그래요. 회장 총무가 하자는 대로 가는 침묵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침묵회 열이 있는 친구들이 나서서 핏대 올리는 침묵회는 오래 가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도 많이 싸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술 한잔 하면서 돈독해지죠. 여러분 마을이 좀 더 활기차려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 덕분에 핑계대고 술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히 활력 있고 재밌을 겁니다. 저희들 버벅거리면서 하는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